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 문자 오늘은 179강이에요. 이제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림 문자라는 말은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한자를 하니까 늘 그러는데 한자 이런 것도 좀 쓰기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불입니다. 이제 불은 말 그대로 불이에요. 불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불타는 모양. 메산자하고 좀 비슷해요. 예, 각골문이나 성형에도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는 메산자는 이렇게 바뀐 거고 불화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불화자를 이렇게 하는데 불화자가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자 안에 불화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제 설명할 때 하나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공간, 서울에서, 광화문에 가면은 광화가 있잖아요. 광화. 예, 그때 빛광자잖아요. 이때 이게 불이죠. 이게 위에가 불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자예요. 이렇게. 어진 사람인. 어진 사람은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자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때 이제 한글이 위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밝은 곳에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의역하면 한글이 제가 금방 했듯이 사람은 양지를 지향한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뜻글자이면서 우리의 의미를 더 풀어헤칠 수가 있죠. 사람 화잖아요. 사람. 제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광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소전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뒤집어 놨어. 그러니까 교화잖아요. 사람을 교화,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키는 사람은 광화문 현판을 보면 그 가리키는데 내가 바라볼 때 나를 가리키겠죠, 교화. 나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교화가 돼야 되죠. 먼저 모범이 돼야 밖에 있는 사람이 교화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조선의 궁궐이면서 대표적인 현판, 말하자면 이름을 달아준 거죠, 문에다가. 그럴 때 이런 글자를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가 원전이 어디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광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예. 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화는 활활 터오르니까 오행의 남방이죠. 예.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남방지행 여미상. 불은 위로 간다고요. 여미상. 물은요 아래로 가. 그러면 수이하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남방지향이에요. 자, 남방지향이라는 거는 의미를 규정한 거예요. 남쪽이 따뜻하잖아요. 남쪽이 따뜻하니까 동양에서는 이 개념이 글자 안에도 있고 그걸 적용하죠. 그래서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고 동쪽은 해가 떠오르고 서쪽은 해가 지고. 그러면은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거는 태어나면은 새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을 쓰고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뭔가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서쪽에는 하얀색을 쓰고 금을 쓰고 이런 게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예요. 이게 이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문화에 대입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이걸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화나 가치나 이념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맨날 운명론을 해서 제가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명을 하는 거를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게 21세기에 그게 맞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화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뜨거운 거에 남. 그래서 화상이다, 화재다. 불화는 그런 남쪽을 지향한다. 남방지행, 여미상.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 거. 여기 와서 하려는데 미리 해버린 거예요. 빛광은 어진 사람인 분명히 써있죠. 해서 불을 비추어 밝게 하는 거죠. 명야 이렇게 했잖아요. 밝은 거예요. 예? 낮에는 해 뜨고 밤에는 발 뜨고. 그러면 여기다가 해석을 붙이면 어진 사람이니까 밭주니까 어떻게 돼요? 양지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나 예? 음지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빛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 영광, 광광, 그죠?
그다음에 광화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방광광이에요. 자, 그러면은 방광이면은 그냥 우리가 몰랐을 때 이거는 고기육이겠죠. 방광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은 월자 아니면 광자겠죠. 은가가. 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은가. 은가 하면은 월 아니면 광이겠죠. 이제 훈련하시면 돼. 이 글자를 처음 봤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은 그냥 은가는 찍으면 돼요. 아, 월 아니면 광으로 읽겠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00%는 안 맞아요. 하지만 간자체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방광광이에요. 방광은 뭐예요? 오줌을 모으는 기관이죠. 근데 왜 빗광을 쓰겠어요?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기에 해당되는 거죠.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방광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생로병사에 있어서 말하자면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광은. 저장했다가 어떻게 돼요? 내보내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해서 방광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밌는 건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뭐가 있어요? 뜨거우면은 나무가 뭐가 있습니까? 익잖아요. 그래서 벼화가 되는 거잖아요. 벼가 익는 벼를 잃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뜨거워야 되죠. 뜨거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야만 햇빛이 안 들면은 벼이 여름에 뜨겁지 않으면은 추수가 낮아져요. 벼이 많아야 과일도 다른 겁니다. 벼이 적으면은 과일도 안 달아요. 그래서 가을 추가 되는 거예요. 가을 추 그러면은 이런 거는 화로 발음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둘 다 화잖아요. 그러면서 추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자, 여기에 이제 계속했는데 한자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심수예요. 마음심을 밑에다가 놓죠. 가을에는 마음이 생숭생숭해지나 봐요. 예? 근심이 많아져. 그래서 수심 애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을쯤 되고 인생에 저도 이제 적지 않은 건데 하면 내가 뭐 해놓은 거 있지라고 한번 생각하는 거죠. 원래 봄에 낙엽이 막 파릇파릇할 때 근심에 젖어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가을에 낙엽이 막 떨어지고 나목이라고 그러죠.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면은 그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근심수, 그래서 수심, 애수예요. 이거하고 이제 더불어 요 글자. 오늘 글자가 많아서 미꾸라지 추입니다. 예? 미꾸라지 추죠. 우리 추어탕 그러잖아요. 추어탕은 언제 먹냐면 가을에 먹죠. 자, 고기예요. 고기인데 어떤 고기? 가을 고기라고요. 미꾸라지 춤은 고기여에다가 벼화에다 불화가 합쳐진 글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미꾸라지 추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네 고기네 그러면 미꾸라지 추예요. 이거를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어, 그리고 우리가 추어탕 많이 먹잖아요. 예? 이제 가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겨울로 들어서서 요즘은 이제 추어탕을 많이 먹죠. 그래도 아직은 이 건강식이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민물고기고. 자, 그래서 불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를 오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목, 오늘도 한자에서 경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